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5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 자원봉사 조정자의 이해 부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사회복지 영역의 조정자는 1978년부터 1980년 사이에 만들어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설 사회봉사 안내소의 담당 직원이 그 최초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후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관의 직원이 견무의 형태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1992년 전국적으로 재가복지센터가 개설되어서 여기에서부터 근무하는 직원은 전임 조정자의 전형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사회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인해서 자원봉사센터가 늘어나게 되었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많은 직원들이 조정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자원봉사 조정에 대한 개념이나 조정자의 역할, 또 양성과정 등 조정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전문성도 낮은 실정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자원봉사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러면 자원봉사 센터에서 이 조정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원봉사 조정자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조정자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들어보진 않았을 건데요. 우리가 조정한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잖아요. 그렇다면 자원봉사 센터 안에서 일하는 자원봉사 조정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뭐라고 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조정자라는 것은 자원봉사가 되려는 사람과 자원봉사자가 되려는 사람과 또 자원봉사를 요청하는 사람 있죠. 수요와 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적절하게 대응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람, 보통 우리가 직장에서 이야기하면 관리자, 담당자, 뭐 전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떨 때는 사회복지사가 이 조정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겠죠. 이것을 우리가 자원봉사 조정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관리자, 다시 말하면 자원활동센터 관리자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일부 기관에서는 담당자 혹은 전문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리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통솔하고 감독한다 이런 의미와 소유와 같은 강력한 영향권 안에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조정자는 자원봉사 조정기관의 관리직과 동일인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조정자의 임무는 자원봉사자를 노력 제공의 자원으로 확보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곳에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와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조정자의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관리자라는 용어는 이렇게 좀 부적절하다, 통솔하다, 감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관리자다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관리자라는 의미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담당자라는 그 용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담당자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이 쓰임새에 따라서 담당자 이거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자원봉사 조정기관의 담당자와
자원봉사 활동기간의 담당자는 그 의미와 역할이 다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조정자는 전자를 지칭하는 것이겠죠. 다시 말하면 자원봉사 조정기관의 담당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정자를 자원봉사의 전문가로 인정하더라도 자원봉사 전문가에는 조정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 관계 연구자 또는 슈퍼바이저 이런 사람도 전문가에 포함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정자를 지칭하는 단어로는 전문가도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조정이라는 의미 속에는 조정한다라는 조정이라는 코디네이터잖아요. 조정이요. 조정이라는 의미 속에는 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다시 말하면 조정은 연결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결한다라는 것은요, 동등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요청자,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자원봉사를 요청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요청자 이 두 양자를 동등한 관계, 대등한 관계로 적절하게 연결하고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조정의 기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동등한 관계를 봐야 되겠죠.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과 자원봉사를 요청하는 사람을 우리가 대등하고 동등한 관계로 보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적절하게 연결시켜서 조화시켜 나가는 그 역할이 결국은 조정자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관리자, 담당자, 전문가 이렇게 부르지 않고 자원봉사 조정자 이렇게 쓰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렇다면 자원봉사 조정자가 필요하잖아요.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누구나 원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코디네이터인 자원봉사 조정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계속돼야 지속성이죠. 계속되고 있는가? 일회성의 자원봉사인가? 자원봉사가 계속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당면한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러 갔는데 그 욕구가 충족돼야 되겠죠. 세 번째는 자원봉사에 대하여 자원봉사자도 클라이언트도 쌍방이 만족하고 있는가? 일방만 만족하면 안 되겠죠. 자원봉사를 하러 간 사람과 자원봉사를 요청한 쪽이 쌍방이 만족해야 되겠죠. 이것이 자원봉사 조정자의 필요성이라고 하겠죠. 네 번째는 뭐예요? 당면한 욕구 충족을 넘어서 근본적인 상황 개선을 위해서 자원봉사자와 클라이언트 간의 협동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 때 성공적인 자원봉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자원봉사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점 중 하나가 활동의 단명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여러분 자원봉사를 하러 부푼 꿈을 갔다가 가보니까 뭐 별로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달라 하고 이렇게 한번 갔다가 자원봉사가 끊어지거나 이런 지속성이 안 되는 경우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가 뭐 이사를 갈 때도 있고, 자원봉사를 하다가 시간이 있어서 하다가 취업을 나갔다고 해서 단명되는 경우도 있겠고, 또 가정사가 변화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자원봉사자 측면의 어떤 변동사항과 클라이언트의 뭐 또 내가 자원봉사를 나에게 요청한 사람이 이사를 가거나 사망을 했거나 사정이 변화되었거나 이런 클라이언트 측면의 변동, 또 자원봉사자와 클라이언트 혹은 담당 직원과의 관계 문제가 생기거나, 사실은 자원봉사를 가서 이 관계의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는 예를 저는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지내다 보면 관계의 어려움이 생기거나 오해가 생기거나 이래서 또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렇게 단명화되는 원인 중에는 이 관계의 문제도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와 편견과 갈등, 이러한 것 속에서 변동이 생겨서 단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 관계의 변동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정해주는 조정자 역할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조정자가 있다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만, 이런 조정자가 없다면 서로 부정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단명이 되게 되거나 오해와 갈등으로 더 증폭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명화에 대한 책임의 대부분 어떤 자원봉사자의 책임감 부족으로 돌리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원봉사자의 책임만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조정자의 역할을 통해서 이런 중간 역할, 연결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 할 때 자원봉사가 지속되고 또 전문화되고 욕구 충족이 되고 또 쌍방이 만족스러운 그런 협동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원봉사를 하려는 사람의 욕구 충족과 자원봉사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이 사실은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최근 자원봉사를 하려는 그 지원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복지 계통에는 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욕구가 많이 있지만 그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많이 오는데 관리해 줄 인원은 부족한 그런 기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기관이 예산과 자원이 풍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실습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고, 그럴 때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고 꼭 필요한 곳에 매칭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일은 되게 쉬워졌지만 이 모집한 자원봉사자에게 적절한 교육과 훈련과 배치와 또 효과적인 실시와 평가와 그에 더불어서 사후 관리까지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이 소홀한 실정에 있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점수를 따기 위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자칫 클라이언트가 마치 학생이 점수 따기 위한 어떤 점수 획득의 도구로 전락될 그런 위험성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자의 이런 역할을 통해서 자원봉사가 전문화 체계화되고 쌍방 간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자원봉사자가 클라이언트와 자원봉사자 간의 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유사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 상호 간의 협력을 위해서도 자원봉사자가 힘을 모아서 제도의 변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런 과제의 사회화를 위해서도 조정자의 존재가
더욱더 필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부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조정자의 역할과 자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정자 역할이 참 중요하겠죠. 선생님들께서 지금 살펴본 것처럼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려면 조정자의 역할과 자질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조정자의 역할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정자가 소속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또 직원의 수가 얼마큼이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공통되는 조정자의 역할은 보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8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정자의 역할은요. 첫 번째 뭐예요?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임이라는 것은 욕구, 활동, 희망자를 접수하는 거겠죠. 예를 들면 조정자는 자원봉사자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의뢰와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저 자원봉사 하고 싶어요 하고 신청하거나, 나는 이러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하고 싶어요, 나는 짜장면 봉사 하고 싶어요, 나는 음악을 잘하니까 하고 싶어요, 나는 몸으로 이렇게 몸으로 하는 걸 하고 싶어요, 이렇게 활동 내용에 관한 상담을 하거나, 또 클라이언트를 나는 상담을 잘하니까 클라이언트를 상담하거나, 또 활동 외에 소감문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희망하는 사람이 신청했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민감하고 확실하게 잘 받아들이고, 또 그 방법을 전화 접수라든가 면접이라든가, 또 필요할 때는 가정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렇게 신청하는 그런 욕구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에게 욕구와 활동과 희망자를 접수하는 이 단계를 뭐라고 한다고요? 받아들임 단계인데, 이 받아들이는 거를 조정자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 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2차 시에서 그 뒤에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